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셨습니까? 네. 다들 하고 계시죠? 아침에 공복에 무슨 보약을 먹는 것보다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좀 깨끗이 하시고 요즘처럼 이렇게 좀 차가울 때는 물을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데워서 일찍 일어나신 분은 2차례 잡수세요. 한 번 먹고 한 30분쯤 있다가 또 한 차례. 키가 크고 뚱뚱한 분들은 한꺼번에 한 500cc 정도 잡수시고, 좀 야이고 키가 작은 분들은 한 300에서 400cc 정도, 복수나 부종이 있는 분들은 한 200cc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차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강의실에 나올 때 한 번 더 마실 수 있으면 마시고, 안 되면 나오실 때 물병을 들고 나와서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잡수세요. 그리고 식사는 물 마시고 30분 이후에 식사를 하면 되겠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 또 한 3시간쯤 이후에 물을 그렇게 똑같이 한두 차례 꼭 또 마셔주시고, 점심을 먹고 나도 오후에 또 그렇게 해서 한 2차례 물을 마시고, 이것은 밥을 챙겨 먹듯이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어떤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몸의 대부분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발생하는 것은 물이 부족한 탓입니다. 물론 영양소나 모든 생활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식물이 말라 죽을 때는 물이 필요하겠죠. 식물이 물이 없어서 말라서 비들비들 꼬일 때에는 거름을 주지 말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그 물을 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름을 줘야 돼요. 환자들은 제일 먼저 병이 발생했을 때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충분히 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식사는 배부르지 않을 만큼, 흙이 면할 만큼, 아주 편안할 만큼만 식사를 하시고, 다음 식사는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로 안 먹어야 돼요. 2번째 식사는 먼저 식사가 끝난 이후에 배고플 때, 배가 고픔을 느끼면서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참 소화가 잘 되고 위가 편안하고, 소화 안 된다는 이런 위장병을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하면 위장병이 있는 분들도 치료가 되니까요.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어떤 의사분이 이런 얘기 하대요.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한국이라고 알고 있다. 어떠냐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한국 사람들이 암을 제일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대부분 지금 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외국을 나가보면 물론 이런 건강 세미나 하니까 환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이 많지요. 비만 이런 게 많지,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정말 그냥 만났다 하면 암 환자예요. 암 환자. 물론 여기 이제 암 환자들만 또 아픈 사람이 오시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곳 없이 암 환자가 한국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암 환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가 너무 상태가 나쁠 때에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인도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암이 걸려 오셨어요. 아들, 자기 부인 함께 왔어요. 근데 위암이라고 하는데 복수가 다 찼고요.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아요. 통증 때문에 앉아서 강의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자기 부인이 굉장히 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간호를 하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나한테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꼭 좀 살려주세요. 꼭 살아야 됩니다. 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직 아이들이 저리 크고 있는데 아빠가 필요하지. 아내도 아직 이렇게 젊은데 남편이 필요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남편의 건강도 하나님께 한번 맡기고 기도하시고 또 아이들과 자신의 문제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환자인 그 목사님에게 죽음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꼭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언제 내 호흡이 끊어져도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사세요. 너무 병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3개월 전에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에 멀쩡했는데 어떻게 3개월 후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3개월 전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증상이 다 나타나서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증상을 얘기했는데 사람이 못 들은 거죠. 못 알아차렸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극도에 도달해서 병원에 가본 거죠.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세미나에 저 뒤에 와서 누웠다가 또 일어났다가 가서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암 환자들이 너무 말기에 늦게 오면 여기 와서도 좀 곤란해요. 여기 우리 시집당 간 딸이 유방암이 걸려서 엄마가 지금 같이 와 계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딸을 봤습니다. 정말 찌찌가 너무 심각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농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통증이 오고 냄새가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너무 늦게 왔네.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나눴을까? 제가 환자를 보면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늦게 왔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참 안타까운 표현이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환자들에게 건강 교육을 시켜서 병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일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병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가족이 전부 다 암 환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남편이 암 말기로 여기 왔을 때 아내가 보호자로 왔어요. 남편이 너무 늦게 온 줄을 알아서 참 안타까워하고 돌아갔어요. 본인은 보호자로 여기 왔던 사람인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아내가 암 환자가 돼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야.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건강 생활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하고 또 거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우리 보호자들이 따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암에 안 걸렸기 때문에 환자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보호자가 환자를 데려다 놓고 나는 이 음식 못 먹는다고 밖에 가서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저 사람은 환자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만 나는 괜찮다. 그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밤에도 늦게 먹고 사업하고 다니고. 환자는 이거 배워서 이대로 해야 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절대로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암에 걸릴 것은 절대로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누구든지 왜 나에게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자기가 암 걸릴 줄은 몰라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이 암세포가 수백 개 내지는 수천 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암 환자로 아직 진단이 안 되고 있는가? 조기 발견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고 암의 활동을 막아주고 싸우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몸의 면역력 활동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암이 안 걸릴 수가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고 또 이 나라가 갑자기 좀 일어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이 참 많아졌어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때 최고의 죄의 잔이 차는 상태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어요. 방종, 부절제, 부도덕. 근데 지금 한국을 보면 우리 한국이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는 우리가 마땅히 먹고 마셔야 될 걸 먹고 마시고 안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시집장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상을 벗어나서 방종을 하는 거죠. 부도덕한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결국은 가정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몸은 당연히 병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없고 내 개인이 이제 바꾸면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계속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탄이 만들어 나가는 이 시스템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짐승이 사람에게 사육을 당하듯이, 짐승이 사람이 만든 축사에 갇혀서 사람의 사육을 당하면서 짐승들이 다 병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환경에 시스템에 사육을 당하면서 지금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정보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철우 교수님 서울대학에서 30년 이상 병리학 교수로 일하셨던 분이고요. 지금은 암을 피검사로 암뿐 아니라 모든 성인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연구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정보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이분은 피를 뽑아가지고 피 하나에서 전체 우리 8대 암을 다 발견합니다. 그리고 뭐 당뇨, 뭐 고혈압, 뭐 갑상선, 뭐 어떤 성인병,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성인병, 피로서 알 수 있는 모든 성인병을 다 지금 피 검사 하나로 조기 발견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의심스러워서 여기 검사한 병원에서 조직되잖아요. 그 조직을 뗀 그 조직을 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확진하는 판단을 내리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환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너무 때늦게 자기가 암 환자라는 걸 알고 오는데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걸 좀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늦게 와서 손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때로는 수술도 잘 안 돼서 그 독한 항암제를 넣어서 몸을 죽이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치료를 받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분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85년도부터 서울대학에서 이 일을 한 32년간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사무실을 내고 계속 연구하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은 아버지로부터 집안이 의사 집안이에요. 오직 평생을 이 일에 부모의 그 의학 전수 받아서 계속 연구를 해 오시는 이런 분인데 제가 이분을 잘 알아요. 그분은 정말 성품이 좋고 정말 천부적인 재질과 품성을 가지고 환자를 보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암을 조기 발견한다면 이 생활 습관만 바꿔버리면 누구든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일단은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생활 올바른 건강 생활 지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또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해서 조기 발견한 이 환자들에게 바로 이 건강 생활로 연결을 해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와서 검사 받는 게 참 무섭습니다. 뭐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검사를 이제 나이가 제가 70이 넘어가니까 한 번은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에 내 몸이 잘 지탱해 왔지만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 뭘 마셔가지고 뭐 이 내시경을 하고 그게 따라오는 후유증이며 그거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며 또 뭐 이런 거면 아니면 또 여자들은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받는 거 얼마나 그 싫어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 다 안 해도 그 많은 검사비를 안 들여도 이분은 아주 작은 가격, 뭐 한 40만 원 주면 된다 그래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몸 전체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아예 병원에서는 검진도 안 되는, 아직도 조직도 떼낼 상황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이 몸에 지금 어디에 무슨 암이 생기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지금 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깥으로 진단되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진행된 과정인데 이것을 조기에 어떻게 찾아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걸 다 찾아내서
이제 이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처해서 자기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버리면 이거는요, 여러분이 주로 초기 오면 쉽게 낫잖아요. 그리고 조기 발견해서 예방을 해버리면 초기 발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 그냥 이 건강검진, 무료검진 이거 왜 안 받느냐 막 이 자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어쩌다가서 한번 매년에 한 번씩 가보면 별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는 별로 검사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제 몸을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과로 많이 했고요. 제 나름 또 어떤 때는 믿음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고요. 참 저는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분명히 내 속에 어떤 그런 나쁜 것들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나쁜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삶 생활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생활해서 회복하는 그 생활 나는 못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나가서 이런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이 건강식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는 계속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로 이렇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이 늘 수상했습니다. 내 몸이 어떤가, 내 몸의 면역력은 어떤가.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다 검사를 하기는 정말 싫었어요. 물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내 몸을 그렇게 다 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가 거기 피검사를 해봤어요. 피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저 사람은 여러분 대표적인 8대 암, 우리가 걸리는 암 거의 전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유방에 생기나 하고 또 만져보고 그러고 했는데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게 다 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결 기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 할 때 제가 당장 알아차렸지요. 내가 햇볕에 가서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지금 더운 나라 다니면서 이번에도 한 달간 뜨거워서 햇볕에 나가지 못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래 시원해지면 나가지만 또 공기가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는 공기가 좀 좋았지만 제가 운동 잘 못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제가 가서 세미나하는 자리들이.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장시간 타면서 밤에 잠 못 자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모자란다.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햇빛에 나가라는 겁니다. 햇빛을 받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야 이 피부가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음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주 소량입니다. 비타민 D는 다 햇빛을 우리가 일광욕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했듯이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더운 시간에 그렇게 무리하게 일광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면요. 아무리 우리가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그 칼슘이 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 흘러버리는 거죠. 아시죠? 비타민 D는 우리가 음식물에 들어오는 칼슘을 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들어온 칼슘을 가지고 또 뼈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성 호르몬이나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뼈를 만드는 데 도와주죠. 그래서 결국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칼슘도 부족하고 뼈가 약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타민 D가 모자란다 이 소리를 안 들었을 때는 환자들 보고 햇빛에 나가서 일광욕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이러지만 제가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 검사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어떤 경우가 생겨도 제가 하루에 짧아도 20분 내지 30분은 햇볕에 나가서 내 피부를 햇빛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물론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이상 우리가 햇볕에서 운동해야 합니다. 근데 최소한 그거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제가 그거 뭐 별로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병의 진단을 안 받으면 무심코 그냥 지나가지요. 그런데 당신에게 이런 신호가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병입니다. 하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치료받지? 그 필요성을 느껴야 사람이 자기들이 살아오는 생활을 고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한번 조기 진단을 해서 이걸 한번 내 몸을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다 정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종종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손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이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 많은 암 환자들이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자신도 전혀 몰랐던 암 환자들이 너무 많이 검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당신 이 부분을 검사해봐라. 그럼 병원에 가보면 벌써 몇 개가 지나가는 환자들도 있고 이제 초기에 생기는 암 환자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홈페이지 바이오 인프라만 치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제가 그 사이트 한번 봤어요. 그냥 뭐 김철우 명예교수 이래 되고 그냥 여러분들 쉬운 대로 바이오 인프라 이것만 딱 치면 여러분 뭐 핸드폰으로 치면 그 속에 그 홈페이지 안에서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세상세하게 이걸 여러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거 좀 한번 이용해서 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기술이 지금 이제 최첨단의 기술이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실시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게 이제 지금 외국으로 이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또 암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셨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들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 생활 개선을 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이 생활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 건강 교육을 받고 나가면 가족들은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도 고기 먹고 지금도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걸 한번 검사를 해보면 나도 당신처럼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함께 가족이 건강계획을 해버리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닐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식탁에 음식이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가는 환자들은 집에 가면 2가지 음식을 해야 되는 경우. 그 나중에 가족이 이 환자 식사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가족 식사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여자들이 또 밥을 해줘야 되는데 아내들이 또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 손에서 이 건강식을 얻어 먹으려면 너무 힘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암으로 내가 발병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전체가 가족이 이 비상사태라는 걸 알고 전체가 계획을 해버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조기 진단을 해서 자기 몸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병은 특히 이제 암 환자들 있잖아요. 이 암 환자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밝혔지만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나 방사선은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암도 걸리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암도 물론 그 종류 중에 하나겠지만 이 우리의 몸이 변질이 일어나서 특히 T임파구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이런 자가 면역, 그러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가 면역에 속하는 병이라고 볼 수 있죠. 몸이 몸을 살게 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몸이 몸을 파괴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암세포도 그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으로 우리 몸의 체질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병은요, 옛날에는 이걸 성인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에게는 없는데 살아가면서 이 체질이 점점 생활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에 의해서 체질이 변질이 되어서 우리 세포가 변질되거나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제 일어나는 증상들을 다 성인병이라고 해서 살이 너무 찐다든지 나이가 좀 많아서 오는 이런 병들을 다 이제 성인이 돼야 온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암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고혈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성인병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발견한 것이 이거는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 여기까지 지금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요즘에는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원병이라고 그러죠. 먹는 음식이 잘못돼서 식사가 원인이 된 병이다. 그래서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병은 잘못된 생활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일시적으로 수술하고 약물 써갖고 해결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꾸 또 생기고 또 여기저기 뛰어가서 전이되고 재발하잖아요.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저희 집에 방에 2층에 계시는 손님이 한 분 상담을 했는데 이게 뭐 어디에 간에 조금 생겼던 거 이거 치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뭐 뼈로 폐로 이게 전이가 자꾸 돼서 지금 나와서 현재까지는 이 척추까지 암이 와서 너무 고통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셔요. 내가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병을 이렇게 안 키웠을 텐데. 그 말씀 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기에 발견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이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생활을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더 이상 재발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온 병까지는 아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걸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걸 못 찾는 게 문제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사가 간증하기를 이거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거 못 배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실 의과대학에서 이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병원의 의사들은 병들어 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검사하고 도와주는가에 크게 연연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서 병을 미리 예방하고 자연 치료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것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는데 딱 성경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자, 왜 성경에서 배워야 하나?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해내신 창조주가, 그분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또 우리 몸을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왜? 우리는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그분이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이 세우신 법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천연계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죄가 들어와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범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시 배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되어 있죠. 제가 나가서 세미나할 때 주제입니다. 저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우리를 그분이 고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있다. 병원에 의사에게 치료받으려면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바로 생활 처방이다. 생활 처방.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듯이 성경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몸을 어떻게 다스리고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관계, 인간관계, 우리의 삶 환경관계 이 전체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설명서가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 이게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처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3가지를 잘 하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햇빛, 물, 공기,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식물, 그리고 주신 이런 동물들은 함께 놀도록 했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니까 이거 먹고 살아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만들어 주시고 궁창을 내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햇볕에서 우리가 운동하고 자연과 함께 즐기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인 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걸 다 준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 이거 너가 다 먹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땅을 갈아서 씨를 심어서 채소를 심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식물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음식은 동물성이 아니고 식물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면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이 믿음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로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창조주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향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이다. 그래서 창조주를 믿어야 참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주셨는데, 그 사랑은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다. 사랑은 돕는 것이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하와를 주시고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고 너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전체를 주셔서 혼자 잘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이 사람에게 조금 저 사람에게 조금 각자에게 재능들을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서로 연합하고 돕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류를 하고 살아라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게 그게 최초에 세운 가정제도고 가족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라.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고 할 때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의 환경이 너무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의 혜택을 받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받고 살아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으로, 자연의 환경으로 돌아가라. 시골 생활, 전원 생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창조주와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라.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이웃을 또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보면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인간과의 사랑관계, 서로 돕는 관계, 이 세 가지를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거 외에 뭐가 있나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우리의 전반적인 삶이 다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 생활로 생활 개선을 한다 할 때 이 세 가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 2장 나아가서는 범죄 이후에 3장에 복음이 왔고 창세기 1, 2, 3장에 영원한 복음과 함께 건강기별이 주어져서 이 시대에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건강기별을 하나로 한 몸으로 보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하는 이 현장에 와서 지금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이 생활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살아라고 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의 협력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할 수 없다는 거죠. 밥은 내가 먹어야 돼. 하나님이 밥 먹고 내가 배부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도록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회복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도록 준비하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